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21차 실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차 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내용에 막 필기하는 내용이 많은데 실제로 필기 여러분들이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필요한 것만 몇 개 정리할 때 그때만 필기하시면 됩니다. 빨간 글씨라고 다 필기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정리하고 시작을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초전도체 배웠죠, 그죠? 초전도체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냐면 그래핀 배웠어요. 그래서 초전도체부터 좀 알아보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럼 초전도 현상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초전도 물질을 계속 이제 온도를 낮추다 보면 갑자기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상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 걸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초전도체에 이제 많이 관심을 두는 이유가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력 손실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초전도체에 의해서 이제 그래핀 알아봤는데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층을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탄소 원자 한 층을 육각형 모양으로 이제 결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필심에서 그 원자 한 층을 떼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핀을 이렇게 왜 관심이 많냐? 이 물리적 특성이 너무 좋아요. 강철보다 200배 이상 단단하고 구리보다 13배 이상 열을 잘 전달하고 우리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르고 뭐 면적이 늘어나거나 휘어지더라도 전기적 성질이 변하지 않고 또 투명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핀 개발을 지금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다고 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못했던 내용들 좀 정리하고 신소재에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서 74쪽 표입니다. 자, 교과서 74쪽 폈나요? 교과서 74쪽 보면은 자연을 모방하여 만든 신소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잠깐 소개합시다. 자, 이제 자연을 모방했다는 얘기니까 자연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벨크로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벨크로 테이프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는 그냥 찍찍이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야구공 던지면은 척척 붙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벨크로 테이프라고 그러는데, 벨크로 테이프는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독고마리 열매라는 데서 힌트를 얻었다 그래요. 근데 독고마리 열매 자끝을 보면은 끝이 이렇게 갈고리가 있는 모양에서 힌트를 얻어갖고 우리가 이제 벨크로 테이프를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한 게 수중 접착제 나와 있네요. 수중 접착제. 수중 접착제는 이제 보통 접착제는 물속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홍합을 보니까 파도 치는 바닷물 속에서도 바위에 홍합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홍합이 어떤 물질을 이용했을까 해서 찾아낸 게 이제 우리 수중 접착제입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하는 게 모르포텍스 섬유인데, 요거는 모르포납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얘는 특징이 날개를 보면은 색소가 없어요. 색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빛을 쬐면은 이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제 여러 층의 얇은 막으로 돼 있는데, 이 여러 층의 얇은 막이 있으면은 빛을 쬐게 되면은 이게 간섭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막에 의한, 그러니까 마치 우리 비가 오면 웅덩이에 물이 고이고 거기에 이제 차들이 지나가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 빛의 간섭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모르포납이 그 자체가 그 얇은 막들이 그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색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비의 그 색깔이 여러 가지로 보인대요. 그걸 이용해서
염료를 없이 염색 없이 빛에 의해서 색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섬유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로포텍스 섬유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을 이제 모방해서도 우리가 이제 신소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소개했는데 벨크로 테이프랑 수중 접착제랑 모로포텍스 섬유 세 개 소개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정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76쪽으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76쪽 넘어가면은 그 액정이 이제 어떻게 개발됐는지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 먼저 일단 잠깐 영상 보고 저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볼게요. 계속 가열하니 색이 불투명해졌다가 다시 투명해지네. 이 시료를 좋은 현미경을 가진 오토 레만 박사에게 보내야겠어. 온도에 따라 고체의 분자 구조에서 액체의 분자 구조로 바뀌는 물질이구나. 액체 결정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서 액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신기한 물질이군요.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액정에 전기를 가하면 분자 배열이 바뀌어 불투명하다가 투명하게 되는구나. 액정은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기에 사용하고 있어. 자, 영상 다 봤나요? 네. 영상 보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씩 이제 설명합니다. 다음은 신소재인 액정의 개발 사례이다. 현상에 발견했는데 액정 우리 좀 많이 들어봤죠? 액정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액정보다는 뭐 어떤 표현으로 많이 들어봤냐면은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LCD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L이 리퀴드예요. 리퀴드가 액체 이런 뜻입니다. C가 크리스탈이에요. 그러니까 LCD에서 리퀴드 크리스탈 하면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겁니까? 액정을 나타내는 거고 D는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액정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LCD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LCD를 좀 많이 알고 있는데 LCD에 들어가는 그 소재 중에 하나가 액정이에요. 액정. 자, 그러면 액정 개발 사례 한번 교과서에 내온 거 한번 잠깐 옆에 있는 거 여러분들 줄긋고 정리하세요. 자, 1888년에 오스트리아의 나이니처가 식물에 투명한 물질을 가열했더니 145도에서 불투명해졌다가 179도에서 다시 투명해지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라이니처라는 사람은 이 물리학자나 소재공학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식물학자예요. 그래서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 갖고 이제 그 가열을 하다가 투명해졌다 불투명해졌다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그림 만화에 보면은 아니 계속 가열을 하니 물질의 색이 불투명해졌네 했는데 식물학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가지고 있는 현미경이 이렇게 썩 성능이 좋은 건 아닌 거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성능의 현미경을 가진 레만 박사에게 좀 보내보자 해서 오토 레만 박사에게 이제 보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만 박사가 이제 현미경으로 좀 관찰을 해보니까 긴 막대 모양의 탄소 분자들이 온도에 따라 배열을 바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해서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대 모양의 탄소 분자들이 온도에 따라 배열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막 흩어져서 공간이 좀 많이 생기면은 빛이 좀 빠져나가니까 투명하게 보이고 저기 결정들이 촘촘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렇죠. 빛이 못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어둡게 보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이 배열에 따라서 어둡게 보일 때도 있고 어둡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 예, 그래서 이제 액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분자 구조 그릴 때 어떻게 그렸나요? 우리 중학교로 잠깐 다시 돌아갈까요?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그릴 때 어떻게 그렸죠?
분자 구조 그릴 때. 이렇게 촘촘하게 그렸죠? 근데 액체는 어떻게 그렸나요? 액체는 이렇게 막 약간 흩어진 모양으로 그렸어요. 기체는 어떻게 그렸나요? 기체는 동그란 데다가 한두 개만 그려놨죠. 분자 간격이 넓은 걸로. 그래서 어떨 때는 고체처럼 행동하다가 어떨 때는 액체처럼 행동하다가 그래서 이름을 고체와 액체의 이제 중간이라 그래서 액체에 액자 따오고 그 결정에 정자 따와서 액정이라고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액체 결정이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서 이름을 액정이라고 붙이고 액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후에 과학자들이 많은 그 자료에 의하면 한 1925년까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서 데이터는 쌓이는데 막상 이걸 갖고 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특징들은 이제 많이 찾아냈는데 그 특징을 이용해 갖고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1970년도에 이제 들어서 이제 그 소형 디스플레이 기기들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이 이제 나온 게 이제 계산기,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게 시계,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1970년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는 TV도 굉장히 뚱뚱한데 그렇게 크기도 크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소형 이제 포터블 그 전자기기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힌트를 이제 찾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1970년대 이전까지는 이제 가열하던 방식에서 액정에 이제 전기를 가하면 배열이 바뀌고 또 전기를 끄면은 투명하게 되고 이걸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분자 배열을 바뀔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시계가 보이죠? 시계가 보이는데 만약에 12시다 그러면 12에 해당하는 숫자는 어둡게 하고 주변 부위를 밝게 하면은 10이라는 숫자가 돋보이게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이건 디스플레이 물질에 쓸 수 있구나 해서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휴대전화, 시계 등에 널리 사용됐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모니터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사용되지 않았고요. 휴대전화는 이때는 없었고 시계하고 계산기 이런 데 좀 많이 사용됐었어요. 그러다 이제 소형이 되다가 점점 크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커져서 이제 대형 TV가 나오면서 이제 뚱뚱이 TV가 더 이상 옛날에 CRT 방식의 그 TV들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하니까 이제 그걸 대신하면서 LCD가 이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액정에 전기를 가해서 이제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이제 연구가 되면서 디스플레이기에 많이 사용되고 그때부터 이제 많이 사용됐고 이제는 액정 자체도 이제 없애려고 그러죠. 액정 자체도 없애고 다 이제 LED로 바꾸려고는 추세로 돼 있는데 언제가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가 되면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옛날에 액정이라는 게 있었어 뭐 이렇게 가르치겠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이쪽 76쪽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개발이 됐다가도 한참 뒤에 이제 빛을 보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신소재 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어느 순간에 딱 일치가 돼야 돼요. 그 시대적 상황이랑. 그 내용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6쪽 보면은 이제 실제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둠을 정하고 모둠별로 정기적 성질 또는 자기적 성질을 활용한 신소재를 선정하는 개발 사례를 이제 조사해 보자 했는데 모둠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그 교과서 제공한 업체에서 한 예시 답안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필기할 필요 없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일단 열전 페인트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열전이니까 열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열을 전기로 바꾸는데 그런 걸 페인트에 이제 소재로 이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페인트 칠하듯 건물 또는 차량 외관 등의 열전 소재를 발라 버려지는 열을 전기로 바꿔주는 소재. 이거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여름에 이제 한참 뜨거울 때 열전 소재에서
여러분들 벽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뭐 에어컨 돌리면 시원하잖아요. 뭐 이제 그런 신소재도 이제 있다. 실제로 있는 신소재입니다. 이제 그 모든 활동 통해서 개발 과정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선생님 한번 쭉 읽고 끝낼게요. 기존의 열전 소재들은 평판이어서 다양한 여러 표면에 활용이 어려웠는데 액체형의 열전 소재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페인트형 열전 소재를 개발을 해서 잉트의 형태로 만들어 갖고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견됐는데 결국은 뭐 해결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열을 어떻게 전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소재들이 없을까? 찾는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76쪽 그 정도로 이제 설명하고 77쪽 봅니다. 77쪽 보면은 그러면 이제 모둠을 구성해서 이번에는 뭐를 모방한 사례?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가 없나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역시 모둠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교과서에서 제시한다 한번 쭉 읽고 끝낼게요. 자, 뭐 이제 예시 답안이니까 자 모방한 자연의 성질을 했는데 우리 연잎 표면 보면은 거기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그 물방울이 퍼지지 않고 동그랗게 뭉쳐 있다가 또르륵 굴러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다? 자기 세정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차 같은데 차량 그 유리 닦는 그 제품 중에 이렇게 유리를 닦으면은 비가 오면 빗물이 그 흩어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돌기 형식으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물방울처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만약 이제 그런 신소재는 뭐를 이제 우리가 모방했다? 연잎 표면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 과정 보면 연잎의 특성을 분석을 하고 연잎 돌기를 모방한 나노선을 만들고 뭐 해서 결국은 초발수성 표면을 제작을 한다. 뭐 이렇게 개발 과정이 나왔고 하다 보니까 페인트 도포 후에 유기용매가 증발해 버리고 나노 돌기만 남으니까 이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접촉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연잎의 자기 제정 효과를 이용해서 물만 뿌려주면은 저절로 이제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도 우리한테 큰 신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세 번째 단계로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모둠에서 발표한 내용을 평가해보자 했는데 뭐 역시 답안을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둠이 있는데 예시 답안에 여러 가지 있네요. 1조는 뭘 조사했어요? 연잎의 표면을 조사했답니다. 특징은 연잎 표면에 매우 미세한 잔털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돌기가 있어서 그 돌기에는 기름 성분이 묻어 있어서 기름 성분이 묻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기름이랑 물은 섞이지 않으니까 그냥 물방울 형태로 그대로 그냥 씻겨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2조는 뭘 조사했나 보니까 상어의 피부를 조사했네요. 그래서 상어 피부를 보니까 미세한 돌기들이 있어 물과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작은 소용돌이들이 표면을 지나가는 큰 물줄기를 막아줘서 물과의 마찰력을 최소화해 준답니다. 우리 비슷한 원리로 골프공 있잖아요. 골프공 굉장히 멀리 날아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골프공이 멀리 날아가려고 그러면은 매끈하면은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래요.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돌기가 있으면은 그 돌기 때문에 그 공이 너무 멀리 날아간다니까요. 이런 거하고 좀 관련돼 있겠죠. 자, 3조가 선정한 신소재는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인데 이 개코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끔가다 이제 TV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그 극세사 선전하는 데 있죠. 극세사 선전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개코 발바닥 도마뱀의 발바닥 보면은 그냥 매끈매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개의 이제 털로 덮여 있어 갖고 각각의 털에는 수백 개에 달하는 주걱 모양의 솜털이 달려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응용한 게 극세사천이죠. 그래서 천 어떻게 보면 천 실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들이 엄청나게 많이 얽혀져 있어 갖고 그걸로 닦으면은 닦이지 않던 것도 그 수많은 가닥 때문에 잘 닦이는 그런 걸 이제 많이 광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런 자연의 모방이다.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조는 독고마리 열매는 독고마리 열매는 아까 했죠. 뭐 하는데 많이 쓴다했어요? 예, 벨크로 테이프 만드는데 우리 힌트를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독고마리 열매 끝부분이 이제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이용해 갖고 우리가 테이프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 현상 자체도 우리에게 하나의 신소재를 제공할 수 있는 힌트를 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알아봤고, 그래서 교과서 76, 77쪽의 탐구 활동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 점은 좀 아쉽네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알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최소한 74쪽에 있는 우리 자연을 모방하여 만든 시소재 3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77쪽에 모둠에서 발표한 신소재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 토의해보자 했는데, 뭐 이건 우리 이제 토의해봤죠. 뭐 연립 표면은 코팅제 사용하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립 표면을 이용한 코팅제는 뭐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합의 강한 접착력을 이용한 접착제는 그 수술용 보합사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소독하고 막 그러면은 물에 젖겠죠. 그러면은 그때 또 강해지는 접착력을 이용해서 수술용 보합사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신소재 개발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해보자 했는데, 요 내용은 우리 교과서 75쪽 맨 위에 부분 좀 잠깐 펴니다. 자, 교과서 75쪽 잠깐 폈나요? 거기 한번 선생님 잠깐 읽어볼게요. 자, 문명의 단계는 인류가 사용했던 소재의 종류에 따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구분한다. 석기시대에는 돌을 긴 시간 동안 자르거나 갈아서 도구를 만들었으며 청동기시대에는 주석과 구리를 녹여 청동을 사용하였다. 철기시대에 청동보다 단단한 철로 만든 농기구를 이용하여 농업성 생산이 크게 증가했고 이와 같이 자연에서 얻은 소재는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했는데 여기 석기, 청동기, 철기와 같이 재료의 사용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재료의 발견과 개발은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오랫동안 중국한테 시달렸죠. 기원전 시기에 뭐 고조선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예, 중국엔 일찌감치 철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철기 문화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무기는 중국 무기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련을 좀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가 한 소재를 앞서 나가면은 그것이 곧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과 문화 발전에 이 소재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데보다 좀 앞서져 있는 신소재는 반도체 분야의 신소재는 반도체 기술이 앞서 있는 거죠. 사실 소재 기술이 앞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신소재는 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우주항공, 의료, 자동차, 컴퓨터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이제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해서 이제 나왔는데, 우리 작년 한번 기억하나요? 작년에 일본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핵심 부품을 안 팔려고 했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3가지. 불화소를 비롯해서. 그런 걸 안 팔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죠. 우리나라.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는 중국 가갖고 그 대체 물품 찾아오고 유럽 가서 대체 물품 찾아오고 해서 이 소재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국가를 발전시키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소재, 부품, 장비 이거 이제 합쳐서 소부장이라고 부른대요.
소재 부품 장비. 이 산업을 국내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한다고 돈도 좀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재에서 일본화하자 하는 운동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이제 감시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붙은 소재는 어떤 걸까요? 이제 신소재 이제 끝날 때쯤 됐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붙은 소재는 예, 맞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 소재에 전 세계가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달려들고 있고, 뭐 지금 제2의 반도체다 그래서 중국, 유럽, 우리나라, 일본, 세계 강대국들이 다 붙어 있는데 승자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소재 산업 자체가 그 국가의 이제 좀 미래를 밝혀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소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학교 소재공학과를 가면 되니까 그래서 78쪽 보면은 신소재 공학자가 되기에 필요한 능력, 신소재 공학자가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농업 배우는데 무슨 갑자기 선생님 소재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봤지만 소재는 그렇죠. 우리 생활에 다 널려 있는 게 소재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관련된 소재라고 하면 의약품 소재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소재가 지금 여기 안에 뭐 첨단 기술에 관한 소재가 아니더라도 아직 의료 쪽 소재도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걸로 해서 우리 신소재 단원 1, 2, 3, 3시간 걸쳐서 알아봤고, 이걸로 이제 2단원은 다 마쳤어요.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단원 들어갈 텐데, 2단원에 대해서는 수행평가, 신소재에 대해서 수행평가 볼 거니까 그 준비 내용은 우리 19차시에서 잠깐 소개했었죠. 우리 교과서 83쪽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1차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